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23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합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루마니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국방,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2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료계는 의대 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정부가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한 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집단 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에 출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먼저 이 의료개혁특위 정확하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보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나 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위에 여러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각계가 머리를 맞대보자. 이것이 이 특위 출범의 취지인데 정작 의료계는 참여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 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 이 같은 태도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화의장은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상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런데 윤 기자, 이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는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의대 학생회가 이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서 막아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이죠. 의대생들의 집단 동맹 휴학 결정 뒤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설치한 의과대학 학생보호 신고센터에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또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방해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학생회의 행동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윤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 산업과 국방, 원자력 발전 같은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방산과 원전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년 방안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요하니스 대통령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며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gether in defense, we are working together in nuclear, we are working together in renewable energy and in many other sectors like education and so on. 양측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방, 문화, 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원전, 재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한 나토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양자 회담을 했고 요하니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은 16년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 방문임에도 공식 환영식을 여는 등 극진하게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위산업과 원전 등 루마니아와의 미래 관계를 고려한 예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 방문임에도 별도로 공식 환영식을 열어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통 실무 방문에는 필수적으로 공식 환영식을 열지 않지만 방산, 원전 등 루마니아와의 미래 관계를 고려해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and for receiving us here today. My delegation and myself, we feel very welcome.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 원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루마니아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출한 데 이어 K9 자주포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국방협력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군사 분야 교육과 훈련 교류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원전 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삼중 수소 제거 설비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2050년 원전 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수주에 이어 우리 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지난해 교역 규모가 1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항만 인프라, 문화와 미디어 등으로 협력 외연을 넓혀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민생 현장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주십시오. 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습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학 설립,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유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인데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바뀔 예정입니다. 5년 미만의 단기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도 다음 달부터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희망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그동안은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나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간부가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동 사태 파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최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 비상경제자문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속되는 중동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두 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현황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뒤 20여일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정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 국내 중동 전문가 4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란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 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해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즉각적 대응에 의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이동식 발사대 4대가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립니다. 북한이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첫 훈련으로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을 상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러한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국형 삼축체계 등 우리 군의 대비 능력이 강화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북한 측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과장됐다는 반응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을 찾아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전사는 유사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작전 수행 절차를 철저히 숙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707 특수임무단에는 세계 최정예 부대로서 존재만으로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일 아침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 뉴질랜드에서 쏘아 올려집니다. 지구 관측 실용위성으로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을 위해 한반도 주변을 정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0대를 더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양산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내일 오전 7시 8분 57초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우주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로켓랩사의 일렉트론 발사체를 활용해 발사될 예정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입니다. 지난 6일 뉴질랜드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위성 상태 점검과 발사체 결합 등 최종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지 기상 조건도 발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100kg 이하 경량으로 설계됐으며 3년 동안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역 촬영이 가능하고
동일 지점을 24시간 이내에 재촬영할 수 있어 기존 중대형 위성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홍수 피해 분석 등 재난재해 분야나 국토개발, 경작지 관측을 포함한 전문 분야 등 관측 데이터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초소형 군지위성 1호는 내일 오전 발사 약 50분 후인 오전 7시 58분 로켓과 최종 분리될 계획입니다. 이어 발사 약 4시간 24분 뒤인 오전 11시 32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초기 교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소형 군지위성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6년 2에서 6호, 2027년 7에서 11호 총 3차례에 걸쳐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시청자가 후원금을 내면 BJ가 음란 행위를 보여주는 온라인 방송, 속칭 벗방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신들이 시청자인 척 바람잡이로 나서서 후원금 경쟁을 부추긴 뒤에 수억 원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사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옷을 벗습니다. 벗는 방송, 이른바 벗방입니다. BJ는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 유료 아이템을 보내 일반 시청자의 후원을 부추긴 기획사와 방송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후원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억 원대 유료 아이템이 바람잡이에 쓰였는데 회사 돈으로 구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를 속여 번 돈은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 사장, BJ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친인척에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며 탈세를 저지른 겁니다. 누락한 수익으로는 고급 호텔과 성형수술 비용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벗방과 관련한 12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명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판매업자와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청년 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느냐? 여러분은 혹시 채용 면접에서 이런 발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수도권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A씨의 항의에도 형식적인 사과만 내놓았습니다. 결국 권익위가 복지관이 속한 지자체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면접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경험은 A씨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쾌한 질문의 유형으로는 경력 무시, 성차별, 인격 무시, 사생활 관련, 외모 비하 발언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나빴지만 취업을 생각해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신분상으로 상대적으로 제가 을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참을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당하더라도 좀 억누르고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외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채용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겪은 부당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2024 재외공관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의 현장 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 사용 허가 기한이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손잡고 전 국민 언어 문화 개선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23일 업무 협약을 맺고 언어 문화 개선 콘텐츠와 행사 개발, 우리말 순화를 비롯한 공공 언어 사용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올바른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협업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가 함께 주최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세르반테스와 세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인 데서 유래했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배우 황정민 씨와 낭독을 함께하고 독서 진흥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유인촌 장관과 배우 황정민 씨가 함께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날 아끼고 신뢰한다. 첫째, 난 그의 사촌이고 신하로서.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낭독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계획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이번 낭독회는 책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기획된 세계 책의 날 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토크, 책 선물 행사 등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 장관은 개인이 살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다며 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직접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수없이 넓고 깊은 세상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거든요. 또 영상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환경적으로 독서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짚으면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출판 산업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들이나 내지는 출판하는 우리 분들이나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독서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유 장관은 좋은 책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리해주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내년에는 삭감됐던 출판 관련 예산을 회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종합 독서율은 43%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문체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고 2028년까지 성인 종합 독서율을 50%로 올릴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 중 하나였던 가평전투. 영연방군 2천여 명의 용사들이 5배가 넘는 중공군과 격전을 치러 승리를 거둔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의 새 방어전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24일 가평전투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 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하며 영국 국왕 말씀 낭독과 추모 예배, 헌화 등의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윌리엄 크라이슬러 캐나다 참전용사가 직접 참석하는데요. 보훈부는 우리의 자유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AI 융합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렴, 골절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내 군병원과 4단급 의무대 8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자이드 군병원에서도 우리 군의 최신 AI 융합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군병원에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한 UAE 간 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를 UAE에 공유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스템 공유를 통해 한 UAE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군의 선진 의료 기술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설이 발생했을 때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데요. 올겨울 강수량이 크게 늘면서 이 포트홀, 즉 노면 홈 관련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원 중에는 포트홀에 눈이 고여 위험하다는 내용이나 포트홀 구간을 재포장해달라는 요청, 신고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이용 불편 관련 민원이 90%를 차지했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등 배상 요청 민원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권익위는 포트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됐죠.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사육 농장주는 다음 달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후 전 폐업에 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에 혼란을 겪을 개사육 농장주들을 위해 전화상담소 독상담 콜센터가 문을 엽니다. 전 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운영 신고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전문 상담 요원과 통화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개사육 농장을 운영 중이라면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라냐 시집장가가 자식 낳아봐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찬란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 하는 그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새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춤추고 노래하자 웃으며 살아가자 아리랑 아라리요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정답은 바로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해안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후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오늘 그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영동 많은 곳에 4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충남과 전라,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17도, 춘천 16도로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3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광주 18도, 부산은 21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낮아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꾸준한 독서 습관은 인지 기능 향상과 또 공감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눈길 가는 책 한 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